이모작의 꿈으로 불리는 귀농귀촌. 요즘은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커피 내리고 파이 만들고 술 만들고도 다. 평범한 농사는 가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귀농의 기본. 인삼 뿌리만 먹을 줄 알지 이거 잎을 먹는다는 생각 안 해봤잖아요. 거미자 추출액이라는 거 사용해가지고 특허를 받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귀농귀촌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귀농인들을 만나봅니다. 사과 와인으로 모두를 매혹시킨 장본인 귀농 10년차 정재민 씨를 만나볼까요? 5천 그루의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넓은 과수원. 봄날 이곳은 체험객들로 연일 북적이는데요. 예쁜 사과꽃만큼 체험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요. 이 나무 할까? 이거 어때 이거? 이건 얘는 뭐? 이것도 큼지막하니 많이 열리겠네. 이건 높이 있다. 아니 뭐 보고 고르시는 거예요? 그냥 우선 나무가 크면은 많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큰 나무 고르고 있습니다. 들어봐. 사과 농장의 첫 번째 체험. 1년 동안 자신의 사과나무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저 됐다. 가을에 와서 맛있는 사과 때 따자. 많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넓은 사과밭을 돌보고 있는 사람은 자칭 사과와 사랑에 빠진 정재민 부대표입니다. 오늘 몇 정도 옵니까? 사람들이 오늘 예상 인원은 한 300명 좀 넘게. 이름도 좀 생소한 사과 와이너리. 이곳에서 여러 가지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농사 지으시는 분이 다 키워서. 요즘 농사 짓는 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커피 내리고 파이 만들고 술 만들고도 다 농사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납작하게 이렇게.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참여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즐거워 보이죠? 덩달아 가르쳐주는 정재민 씨도 신이 났습니다. 포크로 구멍을 뻥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뚫어주세요. 아, 사과파이를 만드는 거였군요. 사과파이의 새콤달콤한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곳 체험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매년 와요. 어떻게 좋아서 오셨어요? 진짜 힐링이 돼요. 애들이 서울에서 사과 따보고 이름표 달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굉장히 가격 대비 얻는 게 많아요. 이번엔 달콤한 사과잼을 만들어 보는데요. 정성스럽게 만든 잼과 파이는 집으로 가져가는 재미까지 선사합니다. 사과 농사 말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캐나다의 농장들 가보니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면 사과 농장 가면 반드시 잼 상품화해서 같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 만드는 체험도 하고 뭐 마차 타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보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저 밑에가 술 만드는 데가 있어요. 이제는 어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른들의 발길이 가벼워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만드는 거는 이제 사과 와인하고 사과 브랜디하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와인 뭐 이런 것들인데 오늘 그 세 가지 다 맛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와인을 증류시켜 갓 나온 60도 정도의 사과 브랜드를 맛보게 되는데요. 처음 맛보는 사과술, 표정이 다 말해주네요. 이곳은 증류된 술을 숙성시키는 곳인데요. 이걸 애플 브랜디라고 해요. 최소 1년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애플 브랜디. 그 맛은 어떨까요? 그다음에 향이 촉촉하게 나는 향이 깔끔하다고 그래야 되나? 깊은 맛이 있으면서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곳의 대표 주자죠. 사과 와인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렇게 날씬한 병에 담겨있는 와인들은 다 달콤한 와인들이에요. 발효와 숙성을 거친 사과 와인은 10도 정도로 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게 더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통에는 작년 가을에 만든 사과 와인이 숙성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 어떻게 사과 와인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 충남 예산은 사과의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과로 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1980년 후반 캐나다 이민 시절 아이스 와인 제조 기술을 배운 정재민 씨. 밭대기로 넘어가는 장인의 과수원을 보면서 이곳 예산으로 내려와 농장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그가 만든 사과 와인이었습니다.
사과로 술을 만든다는 게 생소하죠. 어떻게 보면 틈새,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 특산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남 지역 사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예산 사과는 당도 높고 품질 좋기로 유명하죠. 이런 축제날 농장을 찾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사과를 구입할 수 있다는데요. 사과가 또 좋아 보이고 아이가 작년에도 여기서 와서 먹어보고 그랬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가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지도 어느덧 7년 차인 정재민 씨. 그는 수확이 첫 농사라면 가공과 체험은 두 번째 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농업이 농사만 이제 사실 잘 지으면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농업이 농사만 지어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공도 해야 되고 농산물을 또 잘 팔기 위해서 고객 관리를 하려면 고객들한테 여기 사과밭을 좀 와서 보고 느끼고 맛보고 또 신뢰를 가지게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사과도 사 먹고 와인도 사 먹고 뭐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런 형태로 이제 6차 산업화된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고 또 모든 농업인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농업의 형태는 귀농인들이거나 젊은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분야이죠. 그러니까 농사만 지으라고 하면 사실 힘들어 못 하는데. 귀농 2년 차의 새내기 부부, 이들이 시도한 색다른 인삼 재배법을 만나볼까요? 귀농하면 대부분 땅에서 짓는 농사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두 사람은 물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도 실내에서 인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용호 씨 고향이 충남 금산이라지만 그가 재배하는 인삼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다르죠. 이건 새싹 인삼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째 생소한데요? 인삼 뿌리만 먹을 줄 알지 이거 잎을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재배 시작은 흔히 묘삼이라고 불리우는 1, 2년생 어린 인삼을 심는 건데요. 그런데 흙에 심는 게 아니라 스펀지에 끼웁니다. 인삼을 그냥 물속에 띄우면 물속에서 가라앉기 때문에 스펀지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띄우는 겁니다. 이게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조 위에 띄운 묘삼은 한 달 정도 키우면 출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린 인삼을 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 1, 2년생 묘삼 같은 경우는 뿌리보다 이외에 샤포닌 성분이 7배에서 8배 정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된 목적은 뿌리와 잎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다 맛있는데요. 이거 먹을까요? 같이 나눠. 그냥 드세요 다. 이게 고기랑 먹으면 괜찮아요. 이게 좀 쌉쌀하게 쓴 게 아니라잖아요. 약간 쓰네요. 농약을 전혀 치지 않기 때문에 물로만 키우기 때문에 그냥 잎사귀채 그냥. 무농약 재배인 새싹 인삼, 농약 대신 원적외선이 나오는 홀토볼과 세균을 억제하는 막걸리 미생물 그리고 강황가루를 물에 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로 괜찮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안 먹고 놈들한테 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잖아요. 컵을 어떻게 드릴까요? 묘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공 햇빛 역할을 해주는 LED 조명은 물론이고요. 클래식 음악도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음악 듣고 뭐 태교한다고 하잖아요. 태교. 네, 그런 형태로 지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온도와 습도인데요. 모든 게 전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요. 초기 자본이 조금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인데 부지까지 매입 비용까지 4억 8천. 시설, 건물 짓는 데까지 4억 8천. 저가 모아놓은 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다 어떻게 보면 올인한 거잖아요. 제 이 인생을 이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잘 되겠죠. 인삼 잘 크나요? 예, 생각보다 잘 크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시죠? 70 정도 슈퍼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사장님이 양념이 없이 그냥 물로만 키운다 하는 거를 알고 이걸 싸가지고 이제 레시피를 연구 좀 해보려고 좀 하고
새싹 인삼의 품질은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향도 맡아보고 맛도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까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용호 씨, 이젠 직접 팔로도 개척해야 하는데요. 이 생산된 양이 나오면 제약회사라든지 그런 데랑 이제 정식 계약을 맺어서 이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귀농 2년차 새내기 귀농인의 하루는 바쁩니다. 이곳 고창은 귀농귀촌 1번지로 불릴 만큼 지역 차원에서 지원을 팍팍 해준다고 하는데요. 농사 짓는 것도 배워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 경쟁이 되지. 요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인구 중에서 약 7천 명 이상의 귀농귀촌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하셨을 때는 저희 군에서 소위 말하는 협력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서 모든 사업의 단계, 첫 시작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체리나무 심게 나선 용호 씨 부부. 그런데 아직은 좀 어설퍼 보이죠. 제가 이렇게 살아요. 흙으로 쌓아야지 거렁으로 쌓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해놓고 흙을 덮는 것이 죽는다니까. 안 죽어. 예. 마누라 삽질시킨 사람이 어디냐? 근데 샨탄케 하네. 티격태격 새내기 귀농 부부, 아직까지 아내는 남편이 못 믿었습니다. 아따 속에서 선물이 나네. 체리 농원 만들려고요. 예. 여기 지금 그러면 전부 다 체리 심어서요. 이제 그 체리가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이 와서 체리를 딸 수 있고 이제 체리를 먹을 수 있게끔 이 체험 농장 만들려고 앞에다 800평이요. 귀농 2년차 아직은 좌충우돌 새내기 농부지만요. 어느 때보다 이곳 생활을 만족합니다. 직장 생활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유가 없고 맨 인상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항상 웃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 편하고 3대째 내려온 고추장을 상품화한 귀촌 아가씨 김진경 씨를 만나볼까요? 경북 8경 중에 첫 번째로 꼽는 진남교반. 바로 가깝게 영강이 흐르는 이곳에 민물 매운탕 맛집이 있습니다. 이 집 매운탕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게 옆 영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넣고 별다른 양념 없이 이 고추장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바로 요 어육고추장입니다. 그냥 고추장이 아니고 메기를 통째로 저희가 갈아 넣어서 따로 육수나 조미료 넣을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는 고추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진경 씨까지 3대째 내려온 어육고추장. 그 손맛을 진경 씨가 이어받았는데요. 고추장 만드는 건 안 보여주실 건가요? 네.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남들 쉬는 날 많이 바쁘기 때문에 고추장 주로 평일에 이제 많이 작업을 하고요. 이곳이 고추를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진경 씨가 직접 재배한 것과 따로 계약 재배한 고추로 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항아리에 이제 담는 것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톤 이상 저희가 담으니까요.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죠? 모두 그녀가 땀 흘린 덕분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에서 6년 동안 연예부 기자로 일했던 진경 씨. 그녀의 귀촌은 어머니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영양 성분 그거 검사해야 되지. 모든 게 막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명탕 하면서 딸 엄마 좀 한 3년만 도와주고 시집가면 안 되겠냐.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그 말도 안 하고 알았다 하면서 지금 1년 동안은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 후로는 조금씩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고 또 하는 만큼 또 성과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재미를 붙이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진경 씨의 야심작인 오미자 고추장을 만드는 날인데요. 어떻게 오미자의 5가지 맛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누가 적혀가 하셨어요? 이제 처음에 어머니가 오미자 고추장 해주신 거 보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오미자의 좋은 성분을 어떻게 좀 넣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연구해서 이제 오미자 추출액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특허를 받은 제품이에요. 귀촌 3년 차인 진경 씨.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것도 고추장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오미자 고추장 같은 색다른 고추장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기존에는 워낙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저희만의 특색 있는 고추장을 하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고 나면 최소 1년 동안의 숙성 과정을 거치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고추장 항아리 개수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0개에 이릅니다. 이 많은 고추장 중에서도 원조격인 어육고추장이 역시 가장 애착이 간다는데요. 옛것을 이어받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한 덕분에 어육과 산딸기 고추장은 물론이고 오디, 사과, 오미자 고추장이 탄생했습니다. 고추장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계속 담고 전통적인 부분도 당연히 가져가야겠지만 기존에 뭐 40, 50대 이상의 주요 장애 타겟이었다면은 이제 좀 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외국인들도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뭐 맛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좀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귀농 7년차의 김민, 성봉이 부부, 이들이 제안하는 귀농 생활을 만나볼까요?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농장, 이곳이 바로 김민 씨 부부가 사는 곳입니다. 찾아간 이날은 복숭아 꽃 속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이 예쁜 꽃을 그냥 버린다고요? 복숭아 이제 꽃이 많이 피니까 이제 꽃이 다 열매가 맺으면 영양 손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꽃을 필요 없는 부분은 꽃을 다 따는 거예요. 그냥 막 따면 되나요? 위로 이렇게 꼽힌 거는요 따주는 거래요. 향기로운 꽃만큼이나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찾아왔네요. 그런데 오자마자 일부터 시키는 봉인 씨. 아내가 예쁘면 처가 말뚝에 절부터 한다는데 이 집 사위는 오면 늘 호미부터 집어든다네요. 그 시간 김민 씨는 고추밭에 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농장을 찾는 예비 귀농 귀촌인들과 함께 말이죠. 예,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멀칭 너무 많이 찍지 마세요, 막. 네. 흙을 이렇게 돋아주세요.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적어요. 공동 텃밭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 아직은 농사가 서툰데요. 아, 허리 아파. 고추 뭐 지금 20개 심었는데 허리 아픈 거 어떡합니까? 주중에 저도 장사하거든요. 스트레스 받다가 참자 토요일 기다리는 거야. 과관 공기업에서 근무했다는 김민 씨와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해온 아내 봉인 씨. 7년 전 귀농한 이들 부부는 이곳에 주말 입주민들을 위한 전원주택을 지었는데요. 개인 텃밭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세 9천만 원의 2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독지이다 보니까 사생활도 보호된다고 합니다. 주말만 쉬기에는 너무 좋은데요? 부족함 없어요. 창밖의 멋진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많이 도움 되셨어요? 3년 동안 좀 힐링이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안 나가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말 농장을 찾았던 이임자 씨 부부, 그들도 이제 귀촌을 결심했다는데요. 이게 나 사는 집이 있거든요. 이제 올 집이요. 오, 집이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귀촌 생활을 시작할 멋진 황토집,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진 것 같은데 집안에 찜질방까지 따로 마련됐습니다. 다 발라놓은 거야 지금 이게. 아주 이런 집부터 마음에 들긴 처음이야. 우리도 이런 집이 좋아요, 사모님이 더 좋아요. 한옥이다. 아니 집이 더 좋죠. 주말이면 함께 농사도 짓고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는 이곳. 그래서 주말마다 식사도 늘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만난 덕분에 이제는 가족만큼이나 가까워진 입주민들. 함께 땀 흘려 키운 작물로 음식도 만들면서 농촌 생활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맛있겠대요 지금? 애들 아빠 직장 그만두면 시내선 안 살고 귀촌을 할 거예요. 귀농은 못하고 귀촌만 해요. 저희는 집 앞에 텃밭 정도까지.
직장인이었던 김민 씨와 교사였던 아내 봉희 씨. 이들은 언제 귀농을 결심했을까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부터 이제 이 생활을 원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귀촌으로 들어왔다가 자꾸 규모를 이렇게 조금 늘리다 보니까 이제 귀농 규모가 됐어요. 귀농을 염두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은 부부. 이들의 귀농 준비 기간은 무려 20년에 가깝습니다. 저는 준비는 30대 중반부터 했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 한 3년 동안을 건축을 제가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손으로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제 손으로 다 했어요. 이렇게 관광농원 하기 위해서 농업과정, 대학에서 그 농업관광과정 이런 걸 수료하면서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들어와서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고 시행착오도 이렇게 상당히 줄일 수 있었고. 김민 씨 부부와 입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말 귀농 아카데미는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제가 너무 좀 거시기한. 초기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고 서로 간에 정보 교환도 하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귀농 귀촌한다 그래서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취미 생활 뭐 이런 거 각종 이거를 같이 이렇게 어울려 갖고 그렇게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주말이면은 우리 입주자분들이 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귀농 귀촌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동반된다면 누구나 결실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I'll stay on the bus, forget about us, put the blame on